핵심은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답변을 검증하며 반복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반갑습니다. 소소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식 전시회 시대를 읽는 소양전 AI 특별전의 도슨트 최재봉입니다. 오늘 소양전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학생은 인공지능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 2020년대 초반 정도 아닐까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아주 깁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은 바로 인공지능 역사에서 창시자로 불리는 인물이에요. 앨런 튜링이라는 영국의 과학자입니다. 1950년 이 앨런 튜링이 기계도 생각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 기계의 지능을 판별하는 튜링 테스트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이것이 인공지능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인공지능의 개념이 나오게 된 거죠. 이후 1956년 10명의 과학자가 참여한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학술대회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기계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추론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연구했지만 당시에는 컴퓨터나 하드웨어의 성능이 충분하지 않아서 기대와 달리 성과가 굉장히 낮았어요. 그렇게 한계에 봉착하면서 인공지능 연구는 암흑기를 거치게 됩니다. 와, 인공지능 역사가 생각보다 더 오래됐네요. 그러면 암흑기에서 어떻게 다시 연구가 시작하게 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암흑기를 맞이했던 인공지능 연구는 1980년 컴퓨터에 지식과 정보를 학습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지며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1990년 후반 컴퓨터 성능 향상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죠. 이때 검색 엔진 등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인공지능 연구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이른바 머신러닝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인공지능 연구는 딥러닝 중심으로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딥러닝 기반의 합성곱 신경망 모델인 알렉스넷이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면서 본격적인 인공지능의 시대를 알린 것인데요. 이어서 2016년에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전설을 만들어낸 바둑기사 이세돌을 이기면서 인공지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습니다. 그때 난리가 난 거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저도 당시 뉴스로 바둑 대결을 봤던 것 같아요. 좀 어렸을 때긴 하지만 엄청난 이슈가 있었다는 거는 기억이 나요. 꾸준하게 발전한 인공지능은 점차 대중화되면서 2022년 11월 30일 드디어 괴물 같은 챗 GPT라는 AI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점이 바로 인공지능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공지능이 실제로 인간의 언어와 사고를 모방하면서 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화를 알린 사건이 바로 챗GPT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약 70년에 걸친 인공지능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인공지능이 인간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 글쓰기, 번역, 요약,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인공지능의 이게 진화한 과정을 들으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은 좁은 인공지능 중 하나인 챗봇의 프롬프트 입력창인데요. 좁은 인공지능은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작업에 특화된 인공지능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학생이 사용하는 것처럼 현재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챗봇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생활, 업무, 학습, 창작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단순한 챗봇을 넘어 생산성, 창의성, 학습, 소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인공지능 플랫폼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인공지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챗봇이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네요. 2025년 현재를 기준해서 기술적 특성과 활용 분야에 따라 8가지 대표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좁은 인공지능을 포함해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텍스트,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의 결과나 트렌드를 예측하는 예측형 인공지능, 과거의 기억 없이 입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단순한 반응형 기계 인공지능, 또 과거 데이터를 일정 기간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한된 기억 인공지능, 이미지, 영상에서 객체를 인식, 분석하는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 또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시스템 인공지능 등이 있습니다. 각 유형의 인공지능은 기술 발전과 함께 더 다양하게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씩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좁은 인공지능형인 챗봇을 예시로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림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챗봇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챗봇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챗봇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의 요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어내는 것이죠. 텍스트, 음성,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챗봇과 소통할 때 챗봇이 문맥을 더 잘 이해하고 또 원하는 답을 내놓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면 챗봇에 질문할 때 원하는 답변을 보다 더 정확하게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모호하거나 광범위한 질문 대신 구체적인 상황과 원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 써줘. 그럼 얘도 잘 모르겠죠. 그런 것보다 2025년 국내 인공지능 산업 동향을 3가지로 요약해줘. 이렇게 디테일하게 요청하면 더 정확한 답, 훌륭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또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묻기보다 질문을 단계적으로 나눠 물어보면 더 깊이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전에 했던 질문이나 답변을 바탕으로 이어서 추가 질문을 하면 챗봇이 더 자연스럽고 맥락에 맞는 답변을 제공해 줄 겁니다. 질문의 순서는 기본 정보를 먼저 묻고 이후 세부 사항들을 추가로 질문하는 것이 좋고요. 그럼에도 챗봇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질문에 필요한 배경이나 정보를 함께 설명해 보세요. 챗봇이 더 확실하게 해석하고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원하는 답변을 예로 들어서 질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전문 용어나 알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 어려우면 챗봇의 답변 난이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데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라고 요청한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인위적인 문장 대신 일상 언어로 자연스럽게 질문하면 돼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요. 예, 아니요로 끝나는 폐쇄형 질문보다는 설명이나 의견을 유도하는 개방형 질문으로 챗봇의 의견을 길게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챗봇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챗봇을 이용할 때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먼저 챗봇의 한계를 인식하는 겁니다. 현재의 챗봇은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변하지는 못해요. 중요한 정보는 추가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챗봇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부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챗봇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겠죠. 챗봇은 참고 도구로 활용하고 본인의 판단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챗봇은 입력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챗봇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같은 개인정보나 민감한 데이터는 절대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요.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말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잘 참고해서 챗봇과 대화를 나눠봐야겠어요. 네,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해서 챗봇을 활용한다면 업무, 학습, 일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핵심은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답변을 검증하며 반복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이야기해드린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이 인공지능의 역사부터 또 현재 우리 일상에 활용되고 있는 그런 다양한 모습까지 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꿀팁도 배울 수가 있어서 진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우리 생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을 생활 곳곳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변화하는 시대에서 더 스마트한 일상이 펼쳐질 거예요. 지금까지 소소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식 전시회, 시대를 읽는 소양전, AI 특별전의 도슨트 최재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